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게 저번에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대사 할 때 고대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 고대사 이전엔 선사 시대죠.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는 건데 이제 그 문자라는 것이 이제 그게 꼭 정확하냐 마냐는 좀 여론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고대사는 문자가 태어난 시대부터 따지니까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왜냐면 쐐기 문자, 그 서령 문자라는 게 수메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인 수메르에서 시작됐는데 그때 쐐기 문자가 나왔으니까 그 수메르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는 당연히 서양 문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에 와서는 크레타를 중심으로 한 미노스 문명, 당연히 문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케네도 마찬가지고, 미케네도 문자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막 그 해독을 하고 또 트로이에도 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해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자가 있는 거는 전부 고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으로 한정하자면 미노스 문명, 미케네 문명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암흑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고졸기인데,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앤티쿼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는 에이션트 히스토리하고 고전 고대란 말을 씁니다. 이 고전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무거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클래시컬 앤티쿼티, 고전 고대는 보통 그리스의 아르카이, 그러니까 고졸기. 그걸 이제 우리가 왜 고졸기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르카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고전 그리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을 때까지 한 150년 정도 되는 정말 그리스 문화의 절정기, 그 고전 고대기보다 앞섰다는 의미로 아르카이란 말을 씁니다. 고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졸기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르카익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르카익 피어리드니까 그 고졸기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원래 처음 지어질 때는 아르카이라는 표현은 고전 그리스, 기원전 5세기를 중심으로 한 고전 그리스보다는 못한 시대다, 이런 표현이었죠. 이제 고점을 해서 우리가 고대사란 말할 때는 수메르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유럽에서는 미노스 문명,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쭉 넘어오는데, 그걸 엄격하게 줄이면, 고전 고대로 줄이면, 클래식 앤티코티로 줄이면, 아르카이 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그 다음에, 고전 그리스를 거쳐서 헬레니즘 시대,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까지, 그때를 우리가 클래식 앤티쿼티, 고전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란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라는 것을, 그 시대 구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진도를 나가는데, 사실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조각 작품들은 정말 언제 봐도 또 봐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도 또 그럴 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고전 그리스 시대, 헬렌 시대 빼고 고전 그리스 시대 대개 인물상들은, 특히 남자들은 되게 청동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청동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 원본이 남아있는 게 10점이 안 되고, 이제 더 발굴돼, 지금 현재는 5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5점. 헬레님 시대 빼고 5점인데, 그거를 잠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청동상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푸둥둥한 걸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동상을 빛나게 만드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패배한 고건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리석상도 뭡니까? 다 채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시푸둥둥하게 되는데, 왜 청동상은 많이 안 남아있냐? 청동이 구리랑 주석이랑 합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8세. 그 영국의 그 아주 정말 굉장히 소란스러운 왕이었죠. 그 헨리 8세가 결혼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을 없애버리고 영국
국교, 우리가 이제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 캐톨릭을 폐지하니까 수도, 교회 이런 것들을 다 해산시키고 폐쇄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나 수도원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이죠, 종. 청동종. 그거를 전부 몰수에다가 대포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냐? 배에다 싣는 대포. 그래서 나중에 대영 제국이 건설될 때 그 함대의 대포들이 초기에는 수도원,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몰수된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처럼 청동 조각상은 청동이 재활용이 대리석보다 훨씬 더 대리석도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동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안단 말인데, 이것이 이제 델포이의 전차 경주자, 마부라고 번역하는데, 마부는 그렇죠. 마부는 그렇고, 여러분 이제 옛날에 우리가 배너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전차 경주, 그게 이제 이건데, 사두마차,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 그걸 쿼드리가 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해요. 쿼드리하고 2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를 비가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4마리 말을 끄는 전차가, 그 경주가 제일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델포이는 델포이에서 발견됐다는 소리입니다. 발견된 전차 경주자인데, 기원전 470년, 그러니까 기원전 470년이니까 그 고전 그리스 초기라고 볼 수 있죠. 고전 그리스가 480년,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는 48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니까, 그래서 델포이의 전차 경주자인데,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는 아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물이나 이런 옷주미나 이런 게 아주 정말 고전적으로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눈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청동상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눈에는 저렇게 상감을 해서 유리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했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4마리가 끄는 말이 끄는 전차를 저거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승리자입니다. 승리하고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승리에 뭐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그 고전 그리스 작품은 그렇지 않죠. 조화, 균형, 절제를 중시하니까 우승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아주 의젓하고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청동상. 지금 5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5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리스 사회나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는 뭐냐? 항아리 그림인데, 이 항아리 그림에 검은 그림 기법으로 이 전차 경주를 하는데, 그 전차 경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잔틴 시대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뭐 프로야구로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르테미시온. 그러니까 아르테미시온도 지명입니다. 아르테미시온의 청동상이라고, 높이가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우리가 보통 사람의 키보다 좀 크고, 이게 기원전 460년 정도인데, 아마 포세이돈 아니면 제우스. 그러니까 제우스가 따지면 제우스는 벼락이 제우스의 무기 아닙니까? 아니면 포세이돈이면 삼지창. 그래서 제우스 아니면 포세이돈인데, 포세이돈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됐거든요. 바닷가의 그 곳이라고. 그래서 발견해서 아르테미시온의 청동상인데, 정말 이제 거의 콘트라포스토에 왔죠. 그죠? 이 콘트라포스토도 기원전 5세기에 누가 제일 처음에 고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조각이나 그림의 역사에서 혁명적이죠. 지금까지도 인간이 우리가 이제 고대 이집트 조각을 잠깐 보셨지만, 그건 2다리로 서 있으면서 뭡니까? 빳빳이 이렇게 그냥 서 있으면 너무 뻣뻣하니까 앞다리를 하나 내밀어서 약간 움직임을 표시했는데, 콘트라포스토는 하나를 구부림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시하니까, 콘트라포스토 하나만 가지고도 고대 그리스 조각이 얼마나 위대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르테미시온의 청동상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본 겁니다. 아까 그게 정면이고. 그래서 뭐 그리스 조각의 모든 걸 딱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아체 청동상이라고, 리아체는 이탈리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탈리아의 바닷속에서, 해안가에서,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리아체 청동상이라고 두 점입니다. A랑 B. 그래서, 키가 198, 197 거의 비슷합니다. 두 조각이 198, 197인데 이 두 점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대개 기원전 이것도 460년인데 고전 그리스 시대죠. 콘트라포스토를 딱 하고 있죠. 그죠? 아주 자연스럽고 근육 이런 거나 이런 게 아주 훨씬 그 앞에 보서 더 자연스럽고 더 완벽한 몸매. 그래서 이걸 리아체 청동상에서 대개 4점, 한 점 더 있는데 저는 그건 아직 못 찾아냈고, 그래서 4점 내지 5점만 원본이 남아있다고.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생이죠. 리아체 청동상의 대생. 근데 리아체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이게 그 앞에 바다에서 이게 발견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헬레님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왕자인데, 헬레님 시대 왕자인데 키가 2m 4cm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청동상인데 푸르둥둥한 게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처리했는데 이게 빛이 번쩍번쩍 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리스인들은 조각 작품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나 나중에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신화나 성경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같은 형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선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물건을 바칠 때, 신전에서 바칠 때는 조각이 가장 그 고귀한 선물이라고 그리스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뭡니까? 젊고 잘 빠진, 그러니까 근육질에 아주 잘생기고 잘 빠진 남자의 조각상. 이것이 최고의 봉헌품, 그러니까 신전에 바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한테 바치는 거니까 청동상이면 안 되죠. 푸르둥둥한 청동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전 번쩍번쩍 빛나고, 정말 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이야말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인체 조각, 다른 것도 있지만 인물 조각이야말로, 특히 남자는 뭡니까? 나신, 완전한 나신 조각, 인물 남자 조각, 그것도 젊은 남자의 조각, 젊고 잘 빠지고 잘생긴 남자의 조각이야말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말하자면 그 봉헌품, 복납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그 케네스 클라크의 말, 그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미술사학자죠. 그 텔레비전에 그 문명이라는 시리즈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누드야말로 서양 미술의 핵심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죠. 패배한 복서. 이것도 이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고전 그리스 시대는 이렇게 이런 표정. 이거는 물론 없지는 않았겠지만 고전 그리스의 캐논, 규범은 평온하고 자기 통제가 되고 정말 신처럼 평온한 얼굴을 그리는 건데, 이건 패배해서 이건 헬레니즘 시대의 사실주의를 보여주는 청동상인데, 청동상이 뭡니까? 푸르둥둥하지 않고 패배했지만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헬레니즘 시대인데, 정확한 시대는 맞지만 헬레니즘 시대하고 이것도 거의 인물상하고 거의 똑같이 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헬레니즘 시대인데, 이거는 기원전 30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게티 박물관에 있는데 승리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운동 경기나 이런 데서 우승한 다음에 그 포즈를 취한 건데, 콘트라포스토에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서 많이 푸둥둥해졌지만 원래는 이렇게 전 어떻게 석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푸둥둥하지 않고 정말 빛나는, 이제 그걸 번쩍 보니까 윤이 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청동상을.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안 본 조각 중에 하나가 원반 던진 사람이죠. 그죠? 디아볼로코스. 원반 던진, 미론이라고, 페이디아스, 미론, 이런 그 폴리크레이토스, 페이디아스, 미론, 폴리크레이토스를 우리가
고전 그리스 시대 3대 조각가인데 미론에 원반 던지는 사람인데 이것도 보시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든 복제품입니다. 길이가 높이가 1.5m.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수그리면 저렇게 되겠죠. 대개 이것도 고전 그리스 기원전 460년 시대 미론이라는 유명한 조각가, 그러니까 그리스의 3대 조각가 페이디아스, 미론, 폴리클레이토스. 근데 미론의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걸 표현했는지.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만든 좀 작은 사이즈의 청동 복제품입니다. 청동 복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세기에 로마가 그리스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전리품, 옛날엔 다 그렇죠. 전쟁을 하면 장군들이 나가서 뭘 얻어옵니까? 전리품을 얻어오고 병사들도 전리품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나라 가면 뭡니까? 금은 보화를 수집해 오는데 로마 장군들이 그리스에서 돌아올 때는 이런 조각상,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것이 복제를 많이 하게 돼서 미론의 원반 던진 사람도 복제품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수십 점을 만들어서 많이 파괴되고 그 중에 몇 점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